결혼 1년 차까지는 별 문제 없었는데 2년 차부터 남편의 태도가 좀 이상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임신을 했다 자연유산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병원 한 번 같이 안 가고 늦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후로도 회식이라며 외박하길 여러 번 매번 변명을 하는데 싸우기 싫어 믿는 척 했습니다. 제일 이상한 건 매일 휴대폰을 끼고 살면서 비밀도 말아줬고 어느 날은 오빠 자? 이런 문자가 와 누구냐 물었더니 아는 후배가 장난을 치는 거라고 하더군요. 정말 이상했지만 당시 저도 남편에게 서운함을 넘어 무감각해진 시기였습니다. 거의 1년 동안 밖에 밥 한 끼도 안 먹었고 부부관계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먼저 이혼 이야기를 꺼냈는데요. 그땐 저도 새 출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죠.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시 전세금이 있었는데 남편이 2억 원, 제가 1억 원을 보탠 거라 그만큼씩 나누어 가지고 남편이 주식한다고 제게 가져간 돈은 지금 마이너스라며 나중에 준다고 약속하면서 마침표 찍었죠. 그리고 이혼하고 6개월도 안 되어 남편의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친구가 후배 SNS에서 전 남편을 봤다는데 정말 가관이더군요. 이혼하기 무섭게 여자의 SNS에 전 남편과의 럽스타그램이 올리기 시작한 건데요. 심지어 얼마 전에 사귄 지 1년째라는 게시물이 올라왔는데 이혼한 지 6개월도 채 안 되었으니 이혼 전부터 사귀고 있었던 겁니다. 그 여자는 남편 직장 후배였는데요.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이 외도 중이었다는 것도 모른 채 순순히 이혼을 해준 겁니다. 지금이라도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하고 싶은데 이혼 후에도 가능할까요? 재산 분할도 다시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결혼할 때 남편의 차를 바꿔주고 3천만 원짜리 시계를 사줬는데 거의 1억입니다. 이 금액도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말 굉장히 사연이 절절해요. 네. 참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 이혼 후에 지금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신 거예요. 네. 이혼할 당시에는 이 외도 문제는 사실 알고 계시지 못했기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는 데 있어서 요인으로 작용을 하진 않았었지만 이혼 후에 알게 된 이 외도의 사정을 가지고 이 경우에도 전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다시 할 수 있는 걸까요? 네, 이혼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혼을 보통 이혼 소송과 같이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먼저 그렇죠. 이혼이 완료된 후에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혼은 재판상 이혼도 되고요. 이 상담금 같은 경우는 협의이혼으로 보이는데요.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똑같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혼을 하고 나서 너무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혼이 된 때로부터 3년 안에 위자료 청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년 이내라는 네. 기간 지키는 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혼할 당시에요. 앞으로 추후에 위자료 같은 청구를 별도로 하지 않겠다 이런 합의를 하는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합의가 있었지만 추후에 이렇게 결혼 중에 외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때는 합의와 다르게 또 다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제 또 요 사건 같은 경우는 표면상으로는 협의이혼, 합의이혼을 한 거기 때문에 부정행위가 이 이혼의 원인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합의이혼이었지만 이 당시에 몰랐었고 실질이 부정행위로 인한 파탄이었다라는 걸 증명을 하시고 근데 이 합의를 할 당시에는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 행사하지 않겠다. 이런 합의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폭이기 때문에 이런 합의를 하면 청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합의가 있지만 당시에 합의에 기초된 사정이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고 합의를 한 거다라는 거를 이제 주장을 하시면서 이 합의에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청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남편과 이제 부정한 관계를 맺은 상대방, 우리가 흔히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이라고 하잖아요. 상간녀 소송 이 부분도 이혼 후에 가능할까요? 네, 이 부분도 이혼 후에도 가능을 하고요. 먼저 상간 소송을 하려면 배우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았었고 그 다음에 부정행위를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제 직장 후배였다고 나와 있으니까 뭐 충분히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상간녀 소송도 또 마찬가지로 3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간 준수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사연을 보면요. 재판상 이혼이 아니라 협의 이혼인 걸로
보여요. 네. 상간녀 위자료 청구도 이 부분도 가정법원 전속 관할인지 좀 짚어주세요. 민사 쪽인지 가정법원인지 네. 궁금해하시는 부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혼 소송, 그러니까 이혼을 원인으로 해서 그러니까 상간자 소송을 할 때는 이혼 소송을 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만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민사법원이 관할이고요. 이혼을 전제로 해서 상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관할입니다. 그러면 가정법원 어디에다 제기해야 되는지를 보면요. 그 피고, 즉 상간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이 부정행위를 또 깨달으신 그 점이 SNS예요. 사실 저도 상담 진행하다 보면 요즘 SNS에서 보고 외도 사실을 인지하시는 경우 사실 네네.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 SNS에 올라온 사진들이나 그 글을 가지고도 부정행위,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쓸 수 있는지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뭐 충분히 증거 가치가 높은 증거고요. 다만 이것 같은 경우는 좀 시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상단글만으로는 이 부정행위가 시작된 시점이 혼인 중이었다라고 보이는데, 또 하나 이제 혼인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이미 혼인이 파탄된 그런 시점에서 이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는 더러 이제 부정행위가 부정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SNS에 올라온 증거들은 충분히 가치가 있지만 그 시점이 혼인 중이었는지, 혼인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시점에 이런 부정행위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재산분할 부분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재산분할 어떻게 하기로 합의가 끝나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 이 부분도 질문 주셨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 우리가 결혼할 때 원래 예물이다 뭐다 하면 사실 서로 선물 주고받는 경우 많은데 이혼할 때 뭐 예물, 수계, 자동차 이런 부분을 또 반환받을 수 있는지 두 가지 질문을 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산 분할에 대해서 협의를 했더라도 그 협의 대상에서 누락된 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는 다시 재산 분할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합의 자체가 제대로 안 된 경우에는 또 다시 재산 분할을 청구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재산 분할 당시에 부정행위를 아예 몰랐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재산 분할을 다시 청구할 수도 있지만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경우에 이 재산분할 합의 당시에 부정행위를 모르고 합의했다라는 사정도 위자료 산정할 때 판례가 고려하는 판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그냥 아니면 위자료 청구를 하면서 그 위자료 소송 안에서 이러한 사정을 주장하면 위자료 좀 상향돼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